네, 강펀치 강용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네, 지난주에 한동훈 제명이 마침내 이루어졌는데 네. 그 직후부터 한동훈 이 똘마니들과 그 한딸들이 아주 격렬하고 극렬하게 네. 이른바 저항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뭔가 굉장한 파장이 있을 거라고 네. 그 언론에서 특히 조중동에서는 뭐 당이 쪼개지는 수준으로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전혀 그런 파괴력을 못 보여주고 있다. 예. 기껏해야 원래 늘 나오던 그 한 달 소위 그 몇천 명 정도의 네. 그 아주머니들, 네 그분들 모아놓고 그것도 아무도 없는 여의도 그 주말에 서여의도에 앞에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들 그야말로. 없죠. 아무도 없어요. 거기 모아가지고 10만 명이라고 주장해봤자 경찰 추산으로 해가지고는 뭐 2천 명이냐 6천 명이냐 네. 뭐 그러고 있는데 네. 그거 말고 또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이 딱 한마디 한번 걸쳐줬는데 네. 한마디 걸치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참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예. 그야말로 숙제하듯이 한마디 걸쳐준 거 외에는 나온 게 없고. 오세훈이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마디 한 건가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런가 이상규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서울에 그나마 친한계가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하, 원외위원장들까지 예, 해서 예, 예. 한 20여 명 이상 된다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 서울에 있는 위원장들을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의 경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아하. 놓고 봤을 때 그쪽을 손을 잡아줘야 확실히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야말로 서울에 있는 그 부모 잃은 고아들 걷어내기는 거의 그런 분위기로 이제 한동훈이 잘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내가 맡아줄게 정도의 그런 의미다. 오세훈이가 지금 한동훈 똘마니들을 지금 접수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신 지금 맡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여기 의탁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무슨 대안과 미래인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특혜를 받을 대로 받았던 그 배지들 몇 명이 모여 있는데 네. 이 자들도 갑자기 그 한동훈이가 이제 날아가니까 네. 뭐 대안을 찾느라고 이준석이를 만납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끊임없는 기회와 보신, 대안과 미래가 아니라 기회와 보신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그 기회주의 행태를 또 보이는 거죠. 한동훈을 지지할 것처럼 하다가 네.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니까 바로 말을 바꿨잖아요. 어허, 예. 그러고 나서는 한동훈이 나갔으면 한동훈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한동훈 자르지 말고 뭐 해야 네. 된다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또 이준석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대안과 미래를 끌고 가는 원동력은 그 질투와 시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를 그 대표로 인정을 안 해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재선 그 자치단체장을 한 재선들이거나 아니면 뭐 풀 재선들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여의도 임기로는 장동혁 대표들보다 자기가 긴데 대표라고 하니까 영 껄끄러운 거죠. 나이도 더 많고 정치 경험도 자기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모여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권영진이, 조은희, 네. 이성권이 이런 자들이 염태영 있어요. 해가지고 다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거든요. 이성권 네. 이성권은 17대부터 있었고, 그렇죠. 예, 그 권영진은 18대부터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정치권 내에 주호영이나 자기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급인데, 이 대표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기회와 보신이 아주 이름이 좋다고. 네. 원래 이 이름은 실체하고 좀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이 이름하고 하는 짓이 다르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와 보신이라고 아예 이름을 내걸고 움직이면 다 이해가 돼. 네. 그럼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잖아. 네. 예. 그러니까 지것들도 헷갈릴 거야. 네. 우리가 과연 대안이라고 내세웠는데 이게 대안과 미래니까. 대안과 미래면 이준석이 대안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용도 폐기가 된 사람을 대안이라고 내세우면 대안이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예. 자,
정치권에서 원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꺼진 그런 말이 불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럼 예. 어느 구름 찔러서 비 올지 모른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치 죽은 게 포기를 안 아니다. 한다.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다 다 발을 조금씩은 담궈둬야 되니까 네. 이제 할 수 없이 발이 여러 개가 늘어나서 문어가 돼요. 네. 아니 또 문어에 말씀하시니까 또 가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문어발이 돼요. 정치인들은. 여기저기 하여간 뭐 그분하고 어떤 관계세요? 그럼 자기랑 무슨 관계라고 다 하면서 네. 하여간 전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 양쪽에 다 친하다 그러니까. 자, 변호사님, 우리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 원복하겠다고 선언했고 지금 관복 해제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뭐 화들짝 놀라고 그냥 다급해진 이재명이가 그 뭐 김정관이 보내가지고서 뭐 러트닉을 만나서 2차례나 설명을 했대는데 전혀 안 먹혔던 거예요. 네, 전혀 안 먹히고 그냥 예. 바로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이 그냥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네. 31일 아침에 그냥 예. 돌아왔는데 오히려 돌아오고 나서 이게 뉴스가 커질까봐 이재명 SNS를 보면 31일부터 오늘까지 뭐 정신이 없어요. 뭐 딴 걸로 자꾸 돌리려고 예. 계속 새로운 얘기를 쏟아내는데 결국은 이 지금 가장 눈앞에 떨어진 관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참 그 대단한 기술인데 예. 눈앞에 있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가장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그냥 뭐 쿠팡 생리대가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 얘기를 가지고 생리대하고 무슨 뭐 또 그 저거 얘기했잖아요. 계곡 평상. 네, 계곡 평상도 했는데 뭐 해방 이후 아무도 못했다고 하는 계곡 평상도 했는데 내가 부동산을 못할 것 같냐 이런 엉뚱한 소리로 쟁점을 흐려가지고 이렇게 판을 엉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성동격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쪽을 계속 두드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지금 관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게 하는데 지금 이 관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 팩트 시트를 자세히 보면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1,500억 불, 2,000억 불 이렇게 해가지고 네. 3,500억 불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투자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거를 200억 불씩 10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1,000억 불은 안 내도 되고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200억 불만 5번 내면 끝나는 거다. 이런 식의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인상을 줘요. 네네. 근데 그걸 그 미국 쪽에서 허용한 바가 없고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200억 불 얘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는 거고 미국 쪽에서 어찌됐거나 3,500억 불이 그 임기 내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아하. 입장인데 그러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라 국회 비준을 네네. 받아라 근데 그것도 또 국회 비준을 안 받으려고 특별법을 만들겠다 법을 만들면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르죠. 그 미국하고 합의한 내용에 대한 비준 이렇게 되면 이건 조약 같은 그렇죠. 효력을 갖는데 예.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는 미국하고의 합의하고 관계없이 예. 우리가 그냥 정하는 대로 하겠다는 아하.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특별법의 내용이 뭔지도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준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비준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는 거를 그 원치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네. 국회에서도 아무도 비준 내용을 받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백악관에서는 농수산물도 다 개방됐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감자 개방이 시작이 됐어요. 감자도 개방되고 소고기도 개방하고 예. 쌀도 개방하고 농수산물 전체에 대한 그냥 완전 개방을 얘기했는데 네네. 그때 분명히 쌀과 쇠고기를 지켰다고 했는데 쇠고기에 대해서 지금 무관세가 지난 연말부터 됐거든요. 12월부터. 아하.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결국 백악관이 한 얘기가 맞는 거지 우리 정부가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예.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까 이제 성동격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여튼 이재명이가 그런 재주는 있다 이 네.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성동격서도 이제 권력을 틀어지면은 밑에 것들을 시켜서 하는데, 네. 이재명이 지가 직접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자기 마음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이걸 쿠팡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쿠팡이
그 트럼프 정부에 갖고 있는 인맥과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 네 사람 그러니까 강경화 그리고 조현 그리고 김정범 그리고 김용범 김용범 그리고 뭐 이 김정관이든 구윤철이든 누구든 간에 뭐 이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벤스 부통령이나 김민석까지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단 한마디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야, 하나도 없네. 예. 그리고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 선거에 단 100불이라도 낸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뭐 그쪽 내부에 있는 인맥과 뭐 학교를 같이 다녀서 어떻게 뭐 누구랑 친하다든지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수잔 그 라이스하고 한 라인 구축했다고 강훈식은 그러더니만 강훈식은 지금 어디 갔는지 얼굴도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했더니 저기 유럽 가가지고 무슨 뭐 그 방산 물자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파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밥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 대충시 만들어지면 거기 출마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 대전 같은데. 충남 그 통합시.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케빈 워시, 예, 그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네. 사람이 쿠팡의 사회이사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회이사뿐만이 아니라 쿠팡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연준 의장인데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뭐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런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됐는데 이 케빈 워시가 있는 쿠팡을 그 쿠팡 TF를 만들어 가지고 뭘 또 어떻게 한다 그러더니 그 김민석 갔다 오고 나서 쿠팡 TF는 아예 쿠팡 TF라는 이름도 잽싸게 이름 바꾸겠다 그랬어요. 예, 이름도 바꾸고 언제 출범시킬지 그 날짜도 안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도대체 그 미국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 몰라도 너무 모르고 미국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그 대화를 해나가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은. 하여튼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뭐 아무도 못 믿겠다 싶은지 이재명이가 직접 이제 밤 심야에 페북을 했다 뭐 이렇게 네. 됐어요. 그러면 이게 권력을 틀어진 대통령이 뭔가 얘기하면 하다못해 작은 기침 소리도 다 메시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심야에 페북질을 하면 아무도 지금 그 비서실에서 사전에 준비하거나 무슨 뭐 스크린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이거 진짜 이거 이러다 문사고가 날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그 SNS를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예. 뭐 잘 되면 좋은데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상한 게 올라오거나 하면 그 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문재인도 예전에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올렸었거든요. 예. 그러면 고양이가 올렸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건데. 글쎄 고양이가 키보드를 건드려서 네. 뭐. 네. 아니 그 고양이 진짜 억울하겠어. 고양이를 키우기는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예. 당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지. 아하. 예. 그러네. 그 국정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남시와 경기도를 할 때처럼 그 대한민국도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은 또 외교 안보라는 전혀 안 해본 새로운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까지는 외교 안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문재인만큼이나 영어를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전에 그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뭐 그 국회 질의 같은 거에서도 영어 문장 같은 게 나오면 굉장히 엉뚱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인터뷰할 때 그 최근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무슨 단어였더라? 뭘 굉장히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를 정말 못하는구나.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들도 이제 외교 그 의원 외교 그래가지고 외국을 가면 그냥 놀러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쪽 갔으면 그 나라 의장이랑 국회의원이랑 만나야지. 만나죠. 네. 만나가지고 일단 같이 사진은 남겨야지. 사진도 남기고 밥도 먹고 뭐 대화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이게 평소 영어도 좀 되고 화술도 풍부하고 화제도 다양하고 이런 사람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친분을 쌓아요. 근데 영어도 안 돼. 그리고 그 외교 안보 그리고 외국 문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오로지 국내 일만 국내 정체만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가서 외국 의원들하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게 지겨워요. 처음에는 외국 나가는 게 좋다가 점점 이제 외국 나가봤자 지겹고 가서 괜히 사진만 이상한 거 찍혀가지고 뭐 이상한 SNS에 돌고 그 이재명도 지금 몇 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자회의 같은 데서 뻘쭘하게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관심도 안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욕 먹잖아요. SNS 많이 하니까 본인도 알 거예요. 그 네, 돌아다니는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점점 하다 보면 이제 안 나가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은 한 올해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꼭 나가야 되는 거 몇 개만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자회담 이런 거는 분명히 뭐 총리 내보내려고 그러고 안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힘들기만 하고 얻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교 안보가 근데 사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대통령이 총리한테 내치는 맡기고 외교 안보 같은 굵직한 것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원 집정부제를 해야 된다. 대통령에 네. 대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그 대통령이 되면 외교 안보가 전체 업무의 거의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럼요. 아니 미국 네. 대통령은 한 7-80%? 미국 대통령은 그렇죠. 왜냐하면 주지사들이 다 하니까 주별로 그 내치와 관련된 건 다 하고 세금 문제도 다 하고 경제 문제도 다 하니까 외교 안보가 사실상 거의 그 미국 대통령의 뭐 우리가 볼 때는 그거만 보니까 네네. 제일 큰 힘처럼 보이는데 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 안보로 나라를 지키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외교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 수출을 위해서 세일즈도 사실은 대통령이 해야 될 큰 일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이 국내에서 깨작 이거 뭐 그 총리나 장관이나 의원들하고 그건 총리 장관이 국회 나가서 의원들 상대하면 되는데 네.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그 의원들 상대해서 싸우고 싶은가 봐. SNS에다 글 올리고 있는 거 보면.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요. 하여튼 좀 뭐 이재명 개딸 세력이 뭐 그렇게 뭐 실력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뭐 곧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이렇게 그 이재명이가 심야에 직접 SNS 댓글질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네. 예,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지금 그나마 코스피가 5,200, 300 뭐 이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뭐 주부들도 또 주식하는 분들이 꽤 잘한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이재명은 그게 너무 초조할 것 같은 게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넉 달이나 남았는데 누가 봐도 지금 이 코스닥을 넉 달 동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너무 빨리 올랐고 너무 경제적으로 낮은 게 없는데 너무 급히 올라서 이게 반드시 그 산이 높으면 골이 깊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6월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못 버틸까봐 요즘은 오히려 5천 넘고 나서는 그 코스피 얘기를 이재명도 그렇고 이 정부에서 말을 안 하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 예. 자기들도 불안한 거예요. 떨어졌을 때 반발이. 네. 그 지난주에 있었던 또 다른 그 반가운 소식은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석방된 건데. 네. 근데 이제 재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유죄가 났지만 네. 어쨌든 손현보 목사님이 좀 풀려난 거는 반가운 일이죠. 네. 근데 손현보 목사님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하니까 미국의 목사 10,000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제가 미국을 잘 몰라서 미국의 목회자들 목사 10,000명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전무후무한 일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 예, 미국이 그냥 우리는 이게 워낙 땅도 좋고 컴팩트하게 서울 근처에 많이 모여 있고 예. 하기 때문에 뭐 강남구 안에만 교회가 뭐 몇천 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예, 목사님들 10,000명 모은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미국은 일단 땅덩이가 너무 넓어서 예. 이 많은 분들끼리 서로 소통해 가지고 연락해서 이게 모은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글쎄요. 예.
웬만한 무슨 학회니 뭐니 이런 조직들을 할 때도 그 너무 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10,000명이 어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손현무 목사님과 같은 교계 쪽의 목사님들이 모였겠죠. 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거하고 미국 내에서의 그 장로교와 침례교와 뭐 이런 교가 사실상 우리가 그 기독교와 천주교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분파가 다양하고 강력해요. 네. 그래서 다른 교파의 목사님들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10,000명이 모였다는 거는 초교파적으로 모였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특정 교파만 가지고 10,000명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예. 네. 그런데 또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가족을 초청해 줬다는 얘기가 그래요. 예. 예. 이게 백악관에서 가족을 초청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벤스 부통령 정도가 아마 그동안 계속 손현보 목사님 관심을 가져왔으니까 벤스 부통령이 손현보 목사님 가족에 대해서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번 미국에 와서 백악관에서 만나자 이런 초청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미국에서 이 한국의 종교 탄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그 넉 달 동안 그 보석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김민석이 와서 벤스 부통령한테 한마디 듣고 나니까 그 주에 풀려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 그 말 없었으면 잘못하면 실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6월에 1년이면 지금 거의 4개월 반을 살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실제로 나온 형량에 비해서 너무 그 오랫동안 구속되셨다. 그러니까요. 네, 예. 6월에 1년 집행유예 할 정도 형량 같으면 한 달이면 풀어주는 거거든요, 원래. 네. 근데 그걸 넉 달 반을 잡아놨다는 건 이거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 그야말로 징벌적 집유네. 네, 징벌적 지금 집행유예 6월짜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구속돼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짧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707 특임단장 그 김현태 단장이 결국 파면당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입장문을 내서 이제 좀 당당하게 제대로 싸우겠다 이랬습니다. 네. 그 입장문이 좀 내용이 좀 길던데. 예. 그 다른 그러니까 주요 계엄 때 주요 멤버들은 파면을 당하고 곽종근만 해임이 됐거든요. 이게 해임하고 파면하고 예. 퇴직금? 퇴직금도 다르고 예. 나중에 퇴직 이후에 그 지위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곽종근은 해임을 하고 이건 파면을 했다는 건 곽종근은 자기들을 도왔다는 건데 네. 도운 거를 이제 그 눈에 띄게 뭔가 보여준 거죠. 근데 저는 김현태 단장의 호소문에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데 대통령 지시였다고 거짓 진술하면 훈장도 주고 특진도 시켜주겠다. 회유를 했다는 거죠. 네. 자기를. 훈장 받고 특진 된 사람이 있잖아요. 박정훈. 네, 박정훈 지금 저기 해병대 헌병대장. 네, 군사경찰 지금 아예 이제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국방부로 와가지고 합수단장 비슷하게 준장이 됐거든요. 네. 해병대 전체에서, 그러니까 그 군사경찰 전체에서. 네. 예. 근데 지금 또 방첩 그 사령부 해체한 그 군내 간첩 수사 네. 이걸 또 방첩. 거기다가 맡겼거든요. 예. 군사경찰에다가. 그래서 박정훈 손에 그게 쥐어지게 됐는데 내란 외환죄 수사 권한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정권에 유리하게 행동하거나 진술하거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 체계는 확실히 작동하고 있다. 네. 그건 확실해요. 저는 이거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럽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공 세운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 예. 그리고 이 뭐 체계 같은 거 무시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 대통령 권력이 셀 때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사람들이 눈 감아 주지만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행동들이 다 그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김현태 단장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으니만큼 네. 앞으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 123 계엄의 현장의 진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알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난주에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던데 그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국힘
의원들 10명이 평당원이 우리 고 박사님을 징계하라고 아니 한 명이 하면 안 될 걸 알았나 보죠. 10명은 모여야 상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연판장처럼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예. 먼저 그러니까 10명이 이렇게 연판장 형태로 돌리지는 않았나 모르겠어요. 동그랗게 가운데. 그걸 사발통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게 하려고. 근데 지금 그만큼 국힘 의원들이 취약하다. 예? 아니 예전 같으면 평당원 징계를 하라고 국회의원이 나서지 않죠. 예. 예, 그만큼 지금 본인들의 그 정치적 그러니까 고 박사님이 적어도 국회의원 10명만큼의 여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인정한 거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예. 자기들은 국민 여론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네. 자기들은 국민 여론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고 박사님이 국민 여론 10명은 적어도 대변하고 있다. 30분의 1이다. 저는 오히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예. 반드시 이 국힘 내에서 그들과 다르게 이 담론 정치를 네. 세워나가는데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야 뭐 고 박사님의 든든한 지지자고 성원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뭐 외롭지 않으시죠? 당연하죠. 아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자유총이 있습니다. 아니 네. 저 당원이 100만 명이 넘었대요. 아니, 외로울 겨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도 예, 마무리 말씀에 저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